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모두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이 바로 미래에 대한 걱정일 겁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각종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 문재인 전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하루하루가 몹시 바쁘실 겁니다. 건강은 좀 어떻게 챙기고 계시나요? 예, 힘듭니다만, 예, 건강 아주 괜찮습니다. 네. 먼저 특검 이야기를 좀 우리 대표님으로부터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연장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 몹시 높습니다. 문재인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황교안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할까라고 우리 대표님은 생각하십니까? 특검이 수사를 마치지 못한 채 이 활동을 멈추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황교안 대행은 반드시 특검 연장을 승인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만약에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면 국민들로부터 호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만약에 황교안 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면 저는 국회에서 좀 더 논의해서 특검 연장 법안을 반드시 이렇게 관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에서 특검 법안을 연장 법안을 관철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이 대응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당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도 지금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특검 연장 법안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 각 정당들이 이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서 좀 더 이렇게 합의에 이룰 수 있도록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만약에 그 각 정당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최종 판단은 국회의장이 하시겠지만 네. 가능하다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연장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검 연장은 꼭 이루어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국회의장의 행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대표님 광주 몹시 많이 자주 방문을 하시고 또 전남민들도 많이 만나시고 이렇게 호남 프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분들 많이 만나셨어요? 일반 시민들 많이 만나서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그 민주정부가 딱 2번 수립이 됐는데 네. 그 2분의 민주정부 모두 우리 광주와 호남이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네. 예, 이번에 제3기 민주정부도 역시 광주와 호남이 만들어 주셔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광주와 호남의 지지 없이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공 여부도 광주 호남의 지지와 성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광주와 호남의 지지를 받아서 김대중, 노무현 2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 제가 꼭 이루고 싶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께서는 굉장히 호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감도 표현하고 하셨는데 일부에서는 또 문 대표께서 뭐 비서실장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때 호남 챙기기에 좀 소홀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실인가요? 저는 참여정부가 우리 광주 호남의 어떤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했다, 네. 부족했다라는 그런 비판으로 이렇게 겸하게 받아들입니다. 네. 그러나 또 의도적으로 참여정부가 호남을 홀대했다거나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통계를 보더라도 역대 정부 가운데 호남 인재를 가장 많이 등용했던 정부가 참여정부였습니다. 네. 전체 장차관 가운데 호남 출신 장차관 비율이 가장 높았던 때가 바로 참여정부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왜곡과 오해에 대해서는 바로 잡고 싶고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가 정권 교체에 성공한다면 이번에야말로 호남 홀대니 소외니 차별이니 이런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우리 광주와 호남의 손을 꼭 잡고 인사 대탕평 네. 이루면서 우리 호남과 광주의 어떤 삶의 문제 네. 꼭 해결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님 방금 인사 대탕평이라는 말씀하셨으니까 그 문제부터 좀 여쭙고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의 탕평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신 좀 비전을 구체적으로 좀 제시해 줄 수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참여정부 때 그 호남 출신 장차관 비율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높았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이사 탕평에 대한 확실한 철학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인사 탕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네, 저는 제가 영남 출신인 만큼 우선 총리부터 네, 우리 호남이든 또는 충청이든 거기서부터 대탕평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지역과 함께 연정한다는 자세로 네. 그렇게 함께 나가겠습니다. 결국은 호남이나 충청, 비영남권에서 총리를 고르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호남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 호남민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호남이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지금 뭐가 있다고 어떤 게 있다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선 호남은 그동안 박정희 이 정권 이후에 그 역대 정권이 취해왔던 그 국가 불균형 성장 전략 때문에 우리 성장의 혜택에서 많이 소외되고 차별받아 왔습니다. 네. 그 때문에 우리 호남의 경제가 많이 낙후돼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호남의 경제를 다시 이렇게 살리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이제 광주의 경우에는 광주의 그 3대 산업이 자동차 산업, 광산업, 네. 그리고 전자산업이지 않습니까? 네. 이 산업들을 제대로 이렇게 발전시켜서 앞으로 닥쳐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그런 혁신 산업 도시로 만드는 것이 다음 정부의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전남의 경우에는 지금 나주 혁신 도시에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기관들 또 농업 관련 기관들이 많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남의 나주 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밸리를 네. 조성하고 또 전남을 농생명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런 것이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부산 방문하시면서 여러 가지 또 부산이나 경남 발전을 위한 공약들도 내놓으셨던데 구체적인 공약들을 좀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좀 전에 이야기 여러 가지 호남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앞으로의 계획은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자동차나 광산업 그리고 전자산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신지 좀 더 구체적인 보관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의 경우에는 앞으로는 이런 전자산업과 결합된 네, 전장 산업들. 네. 예, 그래서 전기 자동차 시대 또 나아가서는 무인 자율 주행 자동차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네. 그러면 광주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동차 산업과 전자 산업을 잘 결합한다면 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또 아까 나주 혁신도시의 경우에 한전이 내려와 있는데 이런 한전의 이전에 그치지 않고 관련되는 민간연구소, 공공연구소 또 민간기업들까지 전부 이렇게 집적시켜서 대단지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만 된다 해도 광주 전남의 어떤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들 텐데 그런데 예산에 대한 그런 그 보관이나 이런 것도 좀 가지고 계시나요? 예, 이것은 뭐 재원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철학과 의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금 단편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 광주 전남에 대한 종합적인 지역 공약 정책들은 제대로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제가 호남에서 호남 분들을 뵙는 가운데 네. 발표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 뭐 저희들 총선 때도 그랬고 그 양향자 전 그 삼성전자 상무 저희들 출마하면서 그 삼성의 전장 산업을 광주에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었고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도 좀 있으십니까, 대표님? 예, 그 부분도
부분도 저희가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자동차에 이 전장 부분이 결합이 돼야 전기 자동차 시대가 활짝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